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14강 여러분들 ERP 회계 인사 컨설팅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서 12강, 13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론적으로 실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14강에서는요, 12, 13강에 있는 그것을 실질적 있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먼저 여러분들 봐야 되겠네요. 처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요 회사에서 우리가 000에서 치면 이제 회사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회사 하나 들어가셔서 서화전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0을 4번 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 하나를 만듭니다. 원래 0을 4번 치면 여기에는 SYSTEM이라는 시스템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핵심 ERP 실무 따라하기 여러분들 제 교재에 그걸 여러분들 한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프린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ERP 기초에 대해서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이렇게 000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000으로 들어가셔서 시스템 관리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 코드를 000으로 하고 사원 코드에서 00 엔터 치면 회사명이 시스템 관리 회사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사원 코드에다가 여러분들 SYSTEM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대문자로 치시면 엔터 치게 되면 사원명도 시스템 관리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암호는요 마찬가지로 SYSTEM을 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면이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뜨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회사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회사 등록을 데이터 복구는 나중에 하시고요. 회사 등록에 바로 의미를 들어가겠습니다. 회계매들은 제가 앞에도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하겠고요. 쭉 내려가셔서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뭐 좀 이따가 여러분들도 설명 다 했으니까 실무 들어가는 걸 좀 해야 돼서 조직도 등록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권한 체계를 가지고 일을 분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든 기업의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에 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하여 할당한다. 이와 같이 할당된 업무를 부서별, 개인별로 체계화한 도표를 조직대로 한다. ERP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할 프로세스는 조직도 등록이다. 그래서 회사 등록, 사업자 등록, 부문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요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의미에서 요걸 조직도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셔서 여러분들 회사 등록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겠죠. 자, 맨 처음에 000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다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치게 되겠습니다. 000에서 SYSTM 시스템 관리사가 자동으로 나오고 사원 코드에서 SYSTM 대문자로 시스템을 쳐주시고 엔터 치면 시스템 관리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다가 암호도 SYSTM 쳐서 로그인 하시면 자, 로그인 하셔서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사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 등록을 해서 서화전자가 들어갔겠죠. 자, 이래 놓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SYSTEM 말하자면 SYSTEM 이렇게 만들어 엔터 치게 되면 대문짝으로 바로 변하죠. 복사해서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꼭대기에 서화전자라는 거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사 등록에 회사 등록을 한 겁니다. 회사 등록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발기해 놓고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에 이렇게 임해 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서화전자에 지금 서초 세무서장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본점을 다 입력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9000번 쳐서 서화전자 이렇게 해서 팔기하시고 치는데 노란색이 나오는 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그대로 해주시고 내국인은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쳐야 되겠죠. 자, 이래 놓고 주민번호를 만약에 쳤다. 자, 그러면 주민번호가 우리 아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었죠. 자, 주민번호 5400101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5400101 1111111 이렇게 치면 빨간색이 검정색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편번호도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보셔서 언남길이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그러면 언남길이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한글로 언남길 그 다음에 30일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 치시고 제조업체 도매 치시고 전자제품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013년 2월 1일이 있고 근데 여기가 개업이고 여기가 설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여러분들 보이신 것처럼 설립과 개업을 같이 한 거고 본사는 여기 사용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쳐서 우리가 이렇게 다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 로그아웃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로그아웃해서 요거 서화전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관리자 요거 내가 지금 먼저 했던 거기 때문에 요것이 원래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다가 SYSTEM 해놓고 엔터 쳐서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로그인 하셔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회사 등록에 들어가셔서 조직도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직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여러분들이 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문제를 들어가서 회사 등록했죠? 자, 회사 등록 들어갔으면 여기에 내국법인 중소기업 본점의 뭐 관할세무서 이런 거 다 있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원 등록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사업장 등록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사권을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요 지사께 울산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이수령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똑같이 개업도 똑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번호만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울산 도합골로 해서 10길 하고 찾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서화전제 본점과 지점은 해결은 통합화해서 본사관리부에 일괄 처리한다. 서화전자는 본사에 부가세 총괄 납부를 신고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주 사업장 신고, 요거 승인 번호입니다. 1, 2, 3, 4, 5, 6, 7. 전자 신고는 아이디는 111, 22, 33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식은 월별로 신고한다. 그 다음에 주업종 코드는 우리가 293 빵빵1로 신고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 자, 먼저 회사 등록은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사업장 등록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9000번이 1000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좀 안 나왔죠. 2000번 아직 안 나왔어요. 1000번만 나오면 자동으로 요 관할 세무서만 여기다가 서초만 바꿔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쳤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끝까지 엔터 쳐서 그 다음 여기다가 2000번 아니면 1100번 이렇게 쓰겠죠. 우리는 2000번으로 지점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점에 서화전자의 울산 공장을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소령, 울산 요거 들어가서 또 요것도 F2번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저해조, 전자제품, 그 다음에 울산, 여기가 울산 세무서니까 여기다가 다시 또 울산 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2014년 2월 1일이고 본점 여부는 여기는 본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가 된 겁니다. 또 지사가 또 있으면 뭐 3000번하고 또 만약에 인천 지점이다. 인천 하면 되겠고 논산 지점이다. 그럼 논산 지점 쓰면 되겠죠. 자,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들어간 거냐? 신고해서 신고 관련은 있죠. 우리 본사에 요걸 우리가 주업종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요 번호를 찾아서 우리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서초구청에다 내야 되겠고, 지방세 법정은요, 우리가 양재동을 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양재동을 쳐서, 여기다가 이제 양재동 이렇게 치겠죠. 예를 들어서 양재 이렇게 쳐서도 이렇게 나오죠. 요걸 선택해줘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우리가 주식회사로 요거 앞에 있는 주자로 들어가는 주식회사로 뒤에 있는 주자 말고 요걸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해서 엔터 쳐서 자 끝까지 쳐서 엔터 쳤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추가 등록사항은 우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본점의 기본사항과 신고 관련 서식 그 다음에 2000번에 마찬가지로 본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 총괄납부 사업자 등록을 할 겁니다. 요걸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지우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F2번 눌러서 이게 본사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승인번호를 1, 2, 3, 4, 5, 6, 7 쳐주면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서화전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2000번호는 직접 치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F2번 눌러서 원래는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F2번 눌러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울산 공장 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만들어 놓고 X값 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점이 하나 있고 지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두 개가 있는 거고 만약에 본점이 하나 있고 지사가 두 개 있으면 여기는 세 개가 잡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점 지점은 다 됐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점을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등록은 본점과 지점들을 다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어떤 문제가 또 들어갈 거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주사업장 등록을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그대로 보셨죠? 요거 그대로 책대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사업장, 내가 총괄납부 등록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기 3, 부문과 부서 등록이라고 그랬죠?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에 들어가셔서 뭐부터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문 등록부터 다 하는 거예요. 1000번의 관리 부문 직접 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짜는 쓸 필요 없어요. 굳이 쓴다 그러면 9999년 12월 30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도 그냥 2000번 쳐서 직접 등록을 하는 겁니다. 부문 등록을 다 하셔서 생산 부분과 자재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에 나온 것처럼 부문 등록을 먼저 다 하고 이렇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서 등록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부서 등록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부문 등록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부서 등록에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부문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서 등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는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1100번 임원실 써있죠? 여기서부터는 F2번 눌러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본점인 본점 해놓고 부문 코드도 우리가 아까 부문은 등록했죠? 여기서도 F2번 눌러서 관리 부분은 관리 부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사용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사용기간은 마지막 날은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부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부서 코드만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그리고 나머지는 F2번 선택, F2번 선택,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영업부, 생산부, 자재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되시는 건데 여러분 더 이렇게 보시면 길게 이렇게 보시면 더 막 보이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서 등록 들어가서 부문 등록을 하고 부서 등록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사원 등록이 들어가겠죠. 사원 등록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처럼 사원이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사람을 의미한다. 사원 등록에는 사원에 속해 있는 부서 및 조회 권한이나 입력 방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한다. 입력 방식에는 프로그램 사용자, 즉 사원의 전표 입력 방식을 미결, 승인, 수정에 대한 권한을 설정한다. 자, 거기에서 입력 방식에 대해서는 미결이라고 나왔고 승인이 나왔고 수정이 나왔습니다. 미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표 입력을 한 후 전표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승인 전표가 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모듈 이외에 물류, 생산, 인사에서 미결로 다 넘어와요. 전표가. 그렇게 넘어왔다가 승인은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승인이 되므로 전표 승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계과에서는 최하가 승인이에요. 수정과. 그래서 승인을 권한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전표를 바로 입력하자마자 미결이 아니고 회계과에서는 승인으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승인이 되므로 전표 승인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표를 수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 승인 해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권한이 여러분들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수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 해제를 받아야 하는 권한이다. 그래서 수정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수정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입력 방식에 그냥 승인 해제도 직접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승인이 되고 승인 해제를 하지 않아도 해당 전표의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는 거고 조회권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자의 즉 사원에 대해서 회사, 사업장, 부서, 사원에 따른 사용 등급을 설정한다. 즉 조회 권한 레벨을 결정한다. 그 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선택하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회사를 선택하면 전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최상의 레벨인 회사 레벨에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업장을 선택하면 상위 조직의 회사, 동일 수준의 조직의 사업장을 제외한 전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사업장 레벨을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서라고 하는 것은 부서를 선택하면 사업장, 다른 부서를 선택할 수 없으며 부서의 하부 조직인 사원 단계 레벨만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사원은 제 말단이죠. 사원을 선택하면 일자 등을 권한 레벨로는 최하위 단계의 레벨만을 선택하며 조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마스터 데이터라는 말의 뜻이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 데이터란 일회성의 데이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 회사 코드, 사업장 코드에 부문 코드, 부서 코드, 사원 코드, 품목 코드, 거래처 코드, 관리 항목 코드 등을 말한다. 잘못된 부분의 삭제는 하위 조직이 없어야 하며 하위 조직이 있다면 먼저 하위 조직이 삭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크게 보인다면 다시 한번 마스터 데이터란 일회성의 데이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라는 것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서화전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하면서 우리가 회사냐, 사업장이냐, 뭐 미결이냐, 수정이냐, 승인이냐 이런 것들을 요걸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걸로 해서 자, 먼저 보셔서 우리가 사원 등록에 들어가시면 이 전체를 부서를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놓고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100번서부터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암호는 쓸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영문도 요건 안 할 겁니다. 자, 최대한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요 부서는 너무 좀 저기 해서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쭉 들어가면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소령을 직접 치는 겁니다. 1001번 이소령 치고요. 여기서는 F2번 눌러서 어딥니까? 2번이면 2번에서 확인하시고, 입사일은 직접 치시는 거야. 2013년 2월 1일 해놓고, 그 다음에 회사는 치면 안 되겠죠? 사용자 여부에서는 여기서는 불이에요. 그럼 불하고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결이면 두면 다 모든 게 미결이고 미사용이야. 그러니까 불하고 치면 옆에 건들릴 게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엔터 쳐서 이번에는 박건양 거로 들어가겠죠. 우리는 앞으로 박건양, 서순주 거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박건양으로 많이 들어갈 거네요. 그래서 우리 박건양으로 해서 관리부가 들어갈 겁니다. 관리부가 여러분들 회계과 여러분들과나 마찬가지죠. 관리부. 그래서 1200번 F2번 눌러서 관리부 선택해서 들어가시고, 사용자 여부는 여로 들어가셔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사는 아니고 회계에서 여러분들 수정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여러분들 할 건데, 여기는 우리는 승인도 되지만 수정으로 바로 할 거예요. 수정을 해놓고 회사 본사건 제일 꼭대기죠. 회사가 이래놓고 품위권에서는 여기 필요 없이 엔터 쳐서 여기서 우리는 여와 수정하고 회사만 요거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주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는 여지만 우리 회사에서만 여기 들어가시게끔 여기 표시가 들어가겠게요. 이명규는 나중에 물류 생산 쪽에서 홍재령 것도 조제부 것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체 사원은 총 6명이지만 부가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이란 말이에요. 두 부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원 등록 사용자 권한 설정에 들어갈 때는 여가 하나, 둘, 셋, 4명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6명인데 왜 4명입니까? 왜 사용자 여부에서 부로 선택이 되면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는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캡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책 교재에서 한 것처럼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스템 환경 설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마침 많습니다. 공통도 있고 전체도 있고 회계도 있어요. 자, 우리는 만약에 회계면 회계 분야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인사면 인사 분야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전체 들어가겠다. 여기 문제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에서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 보시면 주어진 게 여기는 없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원화 단가를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전표 출력의 기본 양식은 9번 양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나왔고, 나머지 기타 환경 요소는 시트 설정 내용대로 설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전체 메뉴에서 우리가 보셨을 때 사용자 우리가 나온 것이 어떤 번호에 썼나? 자, 원화 단가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전표 출력은 27번 회계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에서 나온 것이 자, 회계가로 가볼게요. 회계가로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9번 양식인다 그랬나? 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양식의 문제를 좀 봐야 되겠네요. 전표 출력 기능 양식이에요. 그래서 전표 출력 기본 양식. 여기에는 우리가 몇 번을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문제에서 몇 번을 하고 그랬죠? 9번 양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9번 양식, 9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온 것이 원화 단가에 대한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원화 단가 전체를 볼까요? 원화 단가 우리가 원화 단가는 우리가 소수점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0으로 가겠죠. 0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점 밑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원화 단가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두 자리다 그러면 2라고 쓰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점 밑으로 두 자리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걸어주고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문제가 또 뭘까요? 자, 이렇게 나머지는 기타 환경 요소로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우리가 수정해 갈 수 있다. 그럼 바로바로 수정하면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것이 있죠. 사용자 권한 설정. 자, 사용자 권한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봐요. 인원이 4개밖에 없죠. 아까 그 이유는 뭐였었죠? 우리가 사원 등록에 여기에 사원 등록에 보시면 툴박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사원 등록에 이소령과 우리가 임원규는 부잖아요. 그러니 권한 설정에는 없지요. 그래서 박건양, 서승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원래 박건양 건 한다고 하면 시스템 관리.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보시면 박건양이 이렇게 똑같죠. 그렇죠? 만약에 박건양 거다. 그럼 박건양 거를 이렇게 다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서승주 거다. 그럼 서승주는 뭐 영업 관리와 구매 관리가 있겠네요. 홍재령 거는 뭐 구매 자재 관리, 생산 관리. 만약에 조제부다. 그러면 조제부 것도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홍재령과 조제부는 똑같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그건 좀 발리 복사하는 게 따로 있어요. 박건양 거는 하나 여기 보시면 시스템 관리, 회계 관리, 인사급여 관리, 영업 관리, 구매자재 관리, 생산 관리 공통. 다시 한번 박건양은 우리가 권한을 다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모든 것을 원가에게 빼놓고는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무역관리 빼놓고 그래서 시스템 관리, 영업 관리 여기 전체에서 원가 관리와 무역 관리만 빼놓고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셔서 요걸 찍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없을 겁니다. 원래는 권한 해제 만들게요. 자, 권한 해제 만들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권한 해제다 그러면 요거를 찍고 권한 해제. 그러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시스템 관리에 박건양 거 찍고
전체를 찍는 거야. 만약에 부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기초관리다 그럼 기초관리만 찍고, 또 여기는 초기열이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부분적으로 가시지만, 만약에 전체다 그러면 전체 메뉴를 찍으면 전체가 다 체크 표시가 되겠죠. 이래 놓고 권한 설정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여기가 꽉 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영업관리에서 요건 다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체 찍고 권한 설정 확인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역자재관리 찍고 권한 설정, 그럼 여기가 꽉꽉 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관리 안 했고 생산관리 공통 들어왔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권한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한 뭐가 있겠습니까? 인사, 급여관리 찍고 권한 설정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또 뭐 있습니까? 회계관리, 회계관리에 찍고 권한 설정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박건양과 서승주가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여러분들 권한복사가 있어요. 권한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자, 서승주는 뭐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아까 봤을 때 서승주는 영업관리와 구매자재관리만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시스템 관리도 같이 하자. 만약에 시스템 관리도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관리도 같이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바꿔도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다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셔서 서승주 우리가 시스템 관리 여기 들어가셔서 권한 설정 이렇게 들어가셔서 권한 설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영업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영업관리, 그 영업관리 들어가셔서 우리가 들어가셔서 권한 설정 이렇게 넣어서 여기 원래 꽉 차는 거예요. 머리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우리가 권한 설정 하시고, 또 우리가 영업관리에 들어갔으면 뭐 생산관리 공통인가? 여기 만약에 또 들어갔다 봅시다. 자, 그러시면 여기 뭡니까? 구매자잖아요. 생산관리 공통은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요거는 만약에 지우고 권한 해제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없어지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뭐 있다 그랬죠? 구매자재관리하고 영업관리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구매자재관리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 원래 없다고 했었으면 이렇게 많이 없었으면 여기 전체 찍고 권한 설정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구매자재 끝났으면 영업관리가 있나 확인해 볼게요. 영업관리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영업관리에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홍재룡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홍재룡은 우리가 구매자재관리와 생산관리 공통만 두 개만 있죠. 자, 그럼 나머지는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생산관리 공통 거 요거 이렇게 해서 원래 내가 이렇게 배제시킬게요. 배제시켰던 거 다시 요거 찍고 다시 찍고 권한 설정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권한 설정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자재관리인가? 구매자재관리 맞나요? 그렇죠. 구매자재관리 맞죠? 자, 이렇게 놓고 구매자재관리 똑같이 이렇게 권한 설정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조제부 걸 하겠다. 원래 조제부 것이 없다 보자. 다 지울게요. 다 지우겠습니다. 자, 조제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생산관리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매자재관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홍재룡 거를 그대로 오른쪽 눌러서 권한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조제부 거 들어가셔서 오른쪽 눌러서 홍재룡의 전체, 권한 전체 모두를 붙여넣게 합니다. 그럼 다 붙여져요. 그럼 그대로 다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권한 설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용자 권한 설정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실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셨고,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행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해 주신 거는 다 권한 설정까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권한 끝났으면, 자, 우리가 다 끝났죠? 다 끝났으면 이제 누구한테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바로 볼게요.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소 등록 들어갈 때 거래소 등록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재로그인을 할 건데, 여기는 우리는 박건양으로 다 할 거예요. 박건양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 메인 화면에서 여기 보지 말고 여기서 한꺼번에 할 때는 오른쪽 눌러서 모두 닫기. 이렇게 하시면 다 닫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회사가 이제 박건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서화전자에서 박건양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셔서 암호는 쳐도 되지만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제 박건양께 들어왔으면 암호는 치지 말아 주십시오.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만 들어가는 거고,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박건양이 들어왔고 상단에 그 다음에 서화전자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권한이 이렇게 권한이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죠. 이 6개가 여러분들이 이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쌓일수록 그 회사 박건양이가 이만큼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시스템 관리는 우리의 여기에서 회사 정보는 여기까지 다 조직도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 녹화 끝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초 정보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